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 보좌관을 지낸 안소동 시사평론가,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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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남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 대한 합합평이 분분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라고 하는데요. 자, 도민들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좀 다가옵니다. 국회의원 아무나 하나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뭐 누구라도 이제 후보로 나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매번 선거 때마다 뭐 유권자도 그렇고 등록하는 후보도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아마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 다음에 후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마 이게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중앙선관위에 이제 등록한 우리 경남도내 16개 선거구인데 네. 거기서 지난 1월 20일자 기준을 보면은 123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는데 예. 여기서 46명이 전과자로 나왔죠. 어. 그러니까 이제 후보 3명 중에 1명이 전과자로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 매년 좀 이상하게도 전과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선거 때보다도.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전과만으로 후보자를 전부 그 인생의 어떤 모든 이력들을 단순히 평가하고 폄하한다는 것은 잘못됐지만은 네. 문제는 이제 전과의 질과 양이겠죠. 죄질을 보면은 사기라든지 상해, 음주운전 여러 가지 죄질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 흉악범죄 있죠. 청소년 강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전과 뭐 이런 이제 범죄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동일 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던 분들 네. 이런 분들도 7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인 검증의 평가의 몫은 국민들이겠죠. 예.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란 말이 좀 있다지만 나란 일을 할 사람 뽑는 큰일에 이런 오명이 또 있고 그중에는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납득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있어서 도민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한데 도민들의 이런 예비 후보들의 전력을 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국회의원 지금 저희가 선량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선출된 인물인데 어질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에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도 닦아주고 예. 사명감, 그다음에 정의감, 객관성, 합리성이 골고루 갖춰야 되는 아주 중책인데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신념이 있어야지만이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지표들을 저희가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전과 경력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념의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과 기록은 지금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국민들이 확인할 길이 없냐고 그랬는데 네. 전과 기록은 사실 정당의 공천 심사 기준의 하나이므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요. 예. 제출해야 되는 게 재산 병역,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금고 이상의 전과 기록, 네. 직업, 학력, 경력 등이 이제 포함되는데 다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고 선관위에 제출하고 별도로 정당에서 자기 네. 공천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이제 하는데 혹시 이제 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상대 후보가 그 숨겼던 것을 알았을 때 역공을 당하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과 기록이 있는데 만약에 누락했을 때는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네. 법적 제재를 가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검증된 정도와 정당에서 검증하는 정도와 공개된 정도가 조금 너무 약하다. 대중한테 공개된 정도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예비자 등록 후보 경력하고 전과를 이렇게 한 2번, 3번 쳐서 들어가면 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찾아서 보지는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보물에 보면 2페이지에 네. 그 전과 기록을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도 학생들 자기소개서 쓰는 법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장점을 70% 쓰고 단점을 30% 쓰라고 그렇죠. 하는데 당연히 자기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공보물에 의무적으로 기재는 돼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사실 굉장히 이 전과는 그 중요한 어떤 기 때문에 그 뭔가 더 잘 보이게 글씨 크기를 네.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자녀 입시와 취직 정보들을 검증하는 공개 특별법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계류 중인데요.
근데 이게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생색내기라는 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사실 도민들의 선택권에 이 모든 도의적 책임을 전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예비 후보를 등록할 때부터 이런 검증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예비 후보를 등록할 때 중앙선관위에 이제 이렇게 등록합니다. 거기에 등록 서류 중에서 공직 범죄 경력 후보, 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적인 검증은 이제 후보 본인이겠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이제 후보를 등록할 때 그다음 3차는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각 정당에서 후보자 공모를 합니다. 그때도 범죄 경력 조회서가 반드시 첨부됩니다. 네. 그래서 3차는 아마 이제 정당에서 이런 도덕성 문제를 아마 자질 문제를 검증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최종적으로 4월 15일 날 그 국민들 유권자들이 이런 문제를 검증을 하겠죠. 예. 물론 앞으로 공천 예비 심사 과정에서 상당수 걸러지겠지만 유권자들의 해안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도 이야기인데요. 경남도가 감사원 감사에서 총 89건의 위법, 부당사항 및 개선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 적발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에도 흠집이 났는데요. 이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경남도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안 짚어보죠. 자, 오늘 본 주제 역시 들춰내기 좀 부끄러운 주제인데 감사원 감사에서 최근 5년간 경남도 행정에서 네. 총 89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질타를 받는 항목 두 가지만 좀 네. 짚어볼 텐데 우선 조정교부금 문제죠. 경남도가 지난 5년간 시군에 이 조정교부금을 538억을 덜 줬다고 합니다. 이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건 뭐 엄연하게 재정법을 위반한 상황이죠. 이거 그리고 이제 시군에는 재정력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시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도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도 이거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지방재정법에는 도지사는 도세 이제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도세가 있습니다. 이것의 총액과 지방 소비세액의 27%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조정교부금은 이제 중앙과 그 광역과 지방 그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네. 경상남도는 실제 세입액이 약 2조 8,500억 정도입니다. 네. 이 가운데 1,450억 정도를 조정교부금 세액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네. 누락을 시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시군에 내려보내야 될 그 조정교부금 액수가 538억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는 이게 이제 가용재원이 부족했다는데 네.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이제 계산을 할 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건비라든지 기준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법정 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액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채무 상환비 이런 것을 다 의무적 지출이거든요. 이것을 다 빼고 나서 남는 재원이 이제 가용 재원인데 이게 이제 순수하게 투자 사업에 경남도가 투자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우리 가용 재원을 합니다.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재원을 도에서는 이제 줄여서 이것을 가지고 가용 재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데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 네. 앞으로 이제 그 감사원 결과가 이제 곧 발표가 됐죠. 네. 도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분은 감사원에서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도내 각 시군에선 뭐 이 상황이 물론 유쾌하진 않겠죠.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산이 이 예산인데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일단 시군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뭐 도의적 측면에서 질타를 면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이 감사가 5년간에 걸쳐 5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숫자가 유난히 우리한테 체감이 크게 이제 오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서 구체적인 그걸 그 원인을 이제 살펴보려면
그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2014년 1월에 지방 소비세 세액이 부가가치세 5%에서 11%로 6% 인상이 됩니다. 네. 인상된 이후에 이제 그 지방 소비세액의 27%를 이제 시군에다 이제 배분을 하고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창원시나 김해는 47%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2016년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가용재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증가분 세수 보존해야 될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감소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공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취득세 감소분만 포함해서 교부금을 재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평균 매년 약 300억 원 정도가 재원 산정에서 이렇게 빠지거나 네. 아니면 지연 지급하거나 이런 일이 어. 매년 5년간 이제 반복이 된 거죠. 네. 홍준표 지사 때부터 시작되었던 일인데 문제는 인습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경상남도가 사실 1월 16일 날 네. 사전 컨설팅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국 운영 평가에서 이제 감사 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조금 창조적으로 하는데 전국 평가에서 우수 표창을 받았어요. 예.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 때문에 복지부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컨설팅을 해주면 감사를 이렇게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렇게 우수상을 받고 있는데 잔치상에 재를 뿌린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김경수 지사는 그 국가 균형 발전 틀을 짰던 네. 분이고,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 틀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경상남도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무색하게 됐고 쓴소리를 듣는 게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네요. 자, 두 번째 질타의 목소리가 큰 항목에 바로 근무 평점을 임의로 조정했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더 나아가서 이게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근무 평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까지 평가는 또 믿을만 했나 이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운영 감사 결과를 보면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 뭐 챙겨줘라는 게 구체적인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근무 평정의 임의 조정이 이제 있었는데 근무 평정 이제 평가하면서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점수가 나와 있는데 네. 그 실무 담당하는 이제 분들이 그 2018년 11월 근무 성적 평정위원회 심의 자료를 그 심의위원장이 누구냐면 네. 행정부지사입니다. 네. 부지사에게 보고를 했는데 행정 그 5급 직원 5명이 다른 저 부서보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더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담당자가 뭐 배려할 수는 있는데 그건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뭐 손해를 보는 사람 또는 네.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양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난이도 이런 거 감안해서 배려해 주되 만약에 당초 심의 자료대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심의 자료대로 하라고 했는데 네. 이제 우리 직원이 가서 실제로 그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재조절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재조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애매한 시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날인을 받고 서명 명부를 이제 제작성을 했는데 네. 그 5급 직원 5명 중 2명이 1계단 올라갔고 네. 2계단 또 올라가는 사람이 1명 있었고 그 1계단씩 하락한 사람도 당연히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5급 말고 6급 직원에 대해서도 일도 잘하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좀 챙기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점수를 평정심 65.5점에서 그게 38이었어요. 근데 네. 67.5점, 22로 조절을 해줬기 많이 때문에 올라갔네요. 전산 시스템 자체를 손댔기 때문에 이건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아무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미 제출된 이 근무 평점 성적 순위는 사후에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정설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고 좀 일각에서는 이렇게 바꾼 성적으로 승진 임용이 된 공무원도 있다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최근 5년간의 결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이렇지 않았을까, 좀 더 챙겨줘라 이런 취지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경남도는 좀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5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감사가 5년씩 단위로 하니까 뭐 더 안에까지 이제 살펴보면 뭐 더 했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일단 이 5년간의 결과만 갖고 저희가 이제 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무 평정이 끝난 시점에서
특정 직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네. 거고 사실 이게 변경을 이제 보호해줘야 될 실국의 평정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게 너무 당연하고 그 감사원에서는 그 실무 직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를 했고 네. 감사 이제 도에서는 지금 실과에 주의를 주는 그 48개 항목 중에 주의를 줘야 될 항목에는 실과에 주의를 줬고 통보해야 될 7건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감사원 제출하겠다고 이제 답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2월 4일 날 이 심각한 건에 대해서는 2월 4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거기에 이제 회부를 할 거고 이게 2달 안에 아까 이제 결론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네. 원래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 안에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발빠른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애매한 게 네. 본인이 난 너무 억울하다 하고 네. 소청을 하게 되면 소청 심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또 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좀 길어질 수 있는 왜냐하면 개인 권리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 결과를 두고 경남도청 노조는 다음 달로 예정된 징계 관련 인사위를 주목을 하겠다라고 좀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힘없는 이 담당 직원의 경징계, 중징계와 네. 또 업무 지휘자의 경징계를 우려하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도의 인사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저는 노조에서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또 강력하게 대책을 주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번 인사 문제 앞에의 이제 재정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전임 도지사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현 김경수 지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네. 전직 홍준표 지사에게도 공통된 책임이 있는 문제고, 근데 이 인사 문제는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네. 전적으로 현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제 이 가장 이제 문제를 크게 비중을 둔 분야도 역시 이제 재정 문제 다음으로 인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근무 성적 평정이 부당하게 처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인사 관리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채용 업무 처리가 아주 부적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이제 취임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바꾸겠다. 그 중에서 인사 혁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분이 도청 내부에서 이런 인사의 그 아주 부적절한 게 나왔다면은 굉장히 도민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할 것인데, 다음 달에 이제 인사 징계위원회가 있죠. 여기서 도지사의 적절한 해명과 반성과 새로운 대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처럼 이번 결과가 이번 민선 7개 도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억울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면피의 수단이 될 수는 없겠죠. 네, 앞으로는 좀 자정의 자세가 좀 필요해 보이죠? 네, 김경수 지사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2018년도죠. 5급 이하 그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업무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은 좀 안타깝고, 네. 저는 뭐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지침보다 제도보다 먼저다. 도에 가면 이제 그런 멋있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저는 인사 문제는 지침과 제도보다도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침과 제도를 만들어놔도 결국 이 지침과 제도를 운영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대한 이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의식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뭐 그 객관적인 지표 뭐 이 이상 뭐 중요한 게 없겠죠. 아까 사람이 먼저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네. 이 지침과 평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인간적인 애우가 아니라 네. 정량 평가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유진상 경남도 정책자문단 위원과 함께 경남 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의 자격 문제와 경남도 행정에 대한 감사원 적발 사항을 짚어봤는데요.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경자년 새해가 시작된 지금 경남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일침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다지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이시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